자,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그 증상, 조현병의 증상이 양성 증상이 있고 음성 증상이 있는데, 양성 증상은 누가 봐도 이상한 거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상한데? 그러니까 남들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없는 증상이 이 사람한테 있는 거를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음성 증상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울어야 되잖아요. 슬프니까. 근데 울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음성 증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양성 증상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성 증상 보시면 사고 형태의 장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음향 현상이 있는데, 음향은 말 그대로 상대편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너 어디가? 그러면 너 어디가? 그대로 말을 따라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상행동에는 외모가 이상할 거고, 공격적이고 초조한 행동, 또는 반복적이고 상동적 행동, 반복적인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망상이 있습니다. 망상은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고, 이 중에 하나가 피해망상 또는 관계망상,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그 TV를 보는데 아나운서가 이제 오늘의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쭉 보면서 갑자기 막 화를 내. 그래서 왜요? 그러면 저 아나운서가 내 욕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우리 학원에 있을 때, 그때는 좀 그래도 되게 많았어요, 학원생이. 그래서 이제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저를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렇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많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거의 노려보듯이 보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선짓하니, 눈빛이. 근데 한참 하더니, 좀 이따가 채선을 땅 치고 일어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리키는 사람이면 가리키는 사람이지, 어떻게 욕을 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욕을 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 내내.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 있으신 거야. 피해 망상이.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다 대고 저 언제 욕을 했는데요?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강해집니다. 망상이. 그래서 이럴 때는 꼬리를 내려야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어야 돼. 그래서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꼬리를 내렸는데, 그 다음 수업 시간에도 막 눈을 똑바로 떠서 계셔갖고 진짜 무섭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분 합격하셨고요. 지금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쌓일 때만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고, 평상시에는 그냥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망상이 있는 거고, 근데 환각이에요. 환각은 남들한테는 안 들리는데 뇌기엔 들리는 거지. 환청인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바닥에 전기줄 쫙 있어. 전기 쫙 있는데 그걸 갖고 뱀이라고 해. 그럼 이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지. 이걸 환시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없는데 뭔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남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본인 눈에 바퀴벌레가 보인다거나 뱀이 돌아다니거나 이런 거를 환시라고 하는데, 거기 전기줄이 있어. 그걸 갖고 뱀이라고 했다는 건 착각하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 하여튼 망상과 환각이 있는 게 양성 증상인 거고, 음성 증상을 좀 보시면, 감정의 둔말 보세요.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눈 맞춤이 부족해요. 감정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얘기할 때 막 웃거나 이래야 되는데, 나 어디가? 너 뭐해? 이런 식으로 딱 말 딱딱 끊어요. 아예 감정이 아예 없는 거죠. 억양 변화도 없습니다. 항상 도도도도, 항상 미미미미,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운동실조 아예 씻거나 이러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위생 결핍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무쾌감입니다.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 났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 다음으로 조금 유명한 게 우울증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아직까지 문제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우울증에는 정신적인 우울증도 있긴 해요. 근데 정신적인 우울증에 대해서는 없고, 제가 그걸 쓰진 않았고, 요 세 가지, 산후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노년기 우울증, 이런 것만 간단하게 훑어보려고 좀 하거든요. 산후 우울증은 산후 우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이 있고 산후 우울증이 있거든요. 근데 산후 우울은 뭐냐면, 보통 이건 정상적인 거야. 아기를 낳고 나면 약간 우울해져요. 그죠? 이거는 호르몬이 좀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산모인데, 제가 이제 산모 혈압 체크하려고 딱 혈압 체크하는데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아니요, 그냥 눈물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산후 우울이야.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그 정도 있다가 집에 가서 아기를 키우면서 좀 우울이 좀 심해. 그럼 이제 우울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은 이걸 조금
좀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2주예요. 그래서 출산 후 2에서 12주 사이에 나타나는 중증의 우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 정신과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훨씬 높은 비율